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이제 결정돼서 연말에 사면한다고 합니다. 그 사면 이유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큰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으면 왜 벌써 사면하지? 그렇게 다 죽어갈 때까지요. 병이 지금 뭐 고쳐야 될 병이 6, 7가지가 된다는데 그거 다 놔두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인제서 석방하느냐. 참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위한 마지막 헌신,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권을 전체를 아래 위로 뒤흔들어서 완전히 뒤집어 놓아 가지고서 현재 이재명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윤석열이가 유리한 선거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바꿔 보겠다는 것이 그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하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통계치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41.4%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홍준표가 24%를 얻었습니다. 안철수가 21%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홍준표와 안철수가 통합해야 된다 하는 제에서 목소리가 높았지만은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또 안은 안대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결과로 둘을 합치면은 45%가 되는데 만약에 그때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통합을 했으면은 이 지지자에 더해서 플러스 효과, 통합했다는 그 플러스 효과, 또 통합을 통한 컨벤션 효과 이런 것이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때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5년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리가 뭉치지 못해서 우리 국민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5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소주성. 이게 소주성은 무슨 경제정책입니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끄는 정책이 소주성 아닙니까? 시장 경제, 시장을 이거 완전히 무시한 이런 정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심각한 고용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부동산 때문에 국민을 못 살게 하고 젊은 사람이 결혼도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휘했던 2030들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러야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이 30년 이상 그들이 더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국공,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없애는 거, 이거 노동정책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이 노동시장도 시장에 맡겨야만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앤다. 왜 비정규직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함으로써 얼마나 지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다 없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 누가 망했습니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난한 사람, 일해야 될 사람, 일거리 없는 사람, 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우리는 우리 국부에 수천조를 지금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또 뭡니까? 탈원전하면서 태양광함으로써 요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 좌파저들 저들 친한 사람, 박원순이 친한 사람 해가지고서 말이야, 전부 태양광에 나눠 먹게 해가지고 지금 부정이 여기저기에서 새만금에서 어디에서 막 지금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그거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얘기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새도록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있고 제가 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9.19 군사합의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옆집에, 뒤들 옆집에 아주 그 살인 강도 강간범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사 와가지고서 저한테 그 이튿날 찾아왔습니다. 내가 요번에 이제 교도소에 가서 개과천선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웃집 간에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하게 지내면 교도소에 나오면 할 수 없죠. 친하게 지내는 거 좋은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CCTV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신경 많이 쓰이는데 그거 띨시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참 또 이웃집 이사 온 사람이 그렇게 잘하겠다는데 이걸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참 고민이 되고 인간적으로 참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며칠 또 지나더니요, 또 왔어요. 또 참 좋습니다. 같이 하니까 우리 말이죠, 이웃간이 되는데 우리 더 친하게 지내서 우리 필요할 때 드나들도록 요 현관문 그 비밀번호 그런 거 서로 공유하고 지냅시다. 같이 알고 지냅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며칠 지나가서 와서 그러는 겁니다. 저 좋다. 그런데 우리 이웃이 들었는데 냉장고에 술 같은 것도 사다 놓고 고기도 사다 놓고 내가 와서 이랬을 때 말이야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저녁에는 여기서 자기도 하고 또 안방문도 잠그지 말고 자고 말이야. 그래야만이 좀 인간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승인해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걸 그렇게 하십시다, 그놈한테 내가 굴복한다면은 나는 아버지기를 포기한 놈 아닙니까? 남편이기를 포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이기를 포기한 자있죠. 남북군사합의, 9.19 남북군사합의가 그렇습니다. 북한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완전 북한한테 훌서비스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9.19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걸 해주고 돌아와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비준도 안 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적죄, 여적죄에 해당하는 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 겁니다. 또 중국에 대한 외교는 왜 그렇게 저자세로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지요. 사드 배치 했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다 고통을 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가서 혼밥이나 먹고 그 수행했던 기자단은 두드려 맞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지내야 되면서 저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저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6.25 때 인해전술로 중공군이 가담하는 바람에 남북 통일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 형님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어찌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끝나기 전에 아주 큰 사고 하나 치려고 합니다. 우리 손상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쳤지만은 마지막으로 큰 사고 하나 치려고 하는 것이 종전선언을 베이징 가서 하려고 내년도에 베이징 가서 하려고 참 숱한 공작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명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원을 만나고 의회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교포들 만나고 문재인이 미국의 워싱턴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놓고 공작하던 것을 다 깨고 오셨지만은 아직도 포기 않고 있어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어서 한미동맹을 파괴함으로써 연방제 통일 공산화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승복이 초등학생이 공비에게 담대하게 대들며 얘기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고 죽어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에서 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이거 우리 모두 인나서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정책을 얼마나 못했으면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육해공군 참모총장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 와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이들이 윤석열 캠프에 와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정책의 국방정책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내년 3월 9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100년 또 가깝게는 10년 내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내년 3구 대선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당 후보인 이재명이는 정말로 제가 보면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드를 철수시키는 것이 국익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40년 동안 군생활한 제가 보기에는 사드가 꼭 있어야만이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중국도 우리한테 큰 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드는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이 지가 얼마나 사드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겁니까? 정말 큰 걱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많이 생활했던 모든 군 출신은 다 사드가 있어야 된다. 사드를 꼭 배치해야 된다. 사드 무기를 더 갖다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는 한미동맹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사실 이 한미동맹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안정된 국방을 기초로 해서 경제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에서 8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기본 상수가 주한미군입니다.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깨지면 우리나라는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참 문제가 많은데 이거보다 더 나쁜 정권이 아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더 나쁜 정권이고 이 사람은 인격 말살할 거 아닙니까? 인격적입니까? 또 지성인입니까? 아침 저녁에 말이 바뀌어도 괜찮습니까? 어제 한 말 오늘 또 바꿔도 됩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받은 고통에 10배의 고통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걱정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지금 좀 국민의힘이 괜찮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또 국민이 지지를 해주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고 김종인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자들이 하는 짓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땡깡유랑을 하고 김종인은 내각제 고려해야 된다. 또 민주당하고 연합을 고려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바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내각제 가고 민주당하고 연합하게 되면 곧 공산주의로 가서 연방제로 나가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번 3구 내년 대선에서는 어떻게든지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진정으로 일어나서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같이 합심합시다. 뭉칩시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우리 깊이 기억하고 다음에 꼭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충성!